안녕하세요. 느린아이 연구소 대표 김동욱입니다.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학교에 다니다 보면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친구들하고 잘 어울려서 놀고 사회성도 좋아질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. 부모님들께서 사회성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아이들 틈에 들어가서 배울 수 있겠다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으신데요. 아이들 틈에 우리 아이가 들어가 있으면 저절로 사회성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? 그렇지는 않습니다. 우리 아이가 지금 친구들과 잘 못 놀거나 혼자 놀거나 또는 어려움이 있다면 이미 그것은 저 혼자서 잘하기 힘들어요. 도와주세요. 하는 신호로 보셔야 됩니다. 사회성이 좋아지는데도 방법이 있습니다. 이 방법을 잘 가르쳐 주면 조금씩 조금씩 아이가 시도하게 되고 그 방법들을 터득하게 될 거예요. 단지 우리 아이는 지금 그 방법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.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사회성이 좋아지고 아이들과도 잘 지낼 수 있겠지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신데 지금 그대로 두시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힘들어질 거예요. 왜냐하면 아이들하고 관계 속에서 이미 그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기가 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? 아이들 사이에서 위축이 될 수밖에 없어요. 자, 그러면 아이들에게 사회성은 어떤 것인가요? 친구들의 기분이나 감정을 잘 이해할 수 있고 그 상황에 맞는 말 또는 행동을 하면서 친구들과 즐겁게 소통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사회성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그 이전의 발달들이 골고루 잘 발달되어 있어야 되겠죠. 가장 첫 번째는 몸, 그리고 말, 생각, 어울림, 이러한 것들이 골고루 잘 발달되어 있어야 됩니다. 예를 들면 친구가 하는 말이나 행동을 잘 이해할 수 있는지, 그 친구의 감정이 어떤지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는지, 또는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 상황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적절하게 표현하거나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는지, 규칙이나 질서 등을 지킬 수 있는지, 이러한 것처럼 매 순간 발달의 단계에서 채워야 될 것들이 잘 채워져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. 혹시 우리 아이에게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채워주시면 됩니다. 예를 들면 친구가 하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돼요? 어휘나 문장도 늘려주시고 상황에 맞는 말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보여주고 알려주고 배우게 해주시면 됩니다. 또는 놀이터에서 친구들하고 노는 방법, 양보하는 방법, 타협하는 방법 등을 잘 몰라서 계속 트러블이 생긴다면 그 부분을 집에서부터 훈련하고 연습하면 아이도 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특히 경계성 아이들은 이 약간의 차이로 인해서 아이들이 무척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. 말도 잘하고 어느 정도 지시 따르기나 웬만한 규칙도 잘 지키는 것 같은데 막상 아이를 살펴보면 특정 부분에서는 정말 잘 알고 자신 있어 해요. 그런데 자기가 경험해 보지 못한 어떤 상황 또는 놀이 그리고 어떤 학습을 시작하게 되면 자신감이 너무 떨어져서 안 하겠다고 하고 드러눕게 되고 거부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죠. 잘 살펴보면 그 아이가 이쪽 새로운 부분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가 무척 부족한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. 그러면 어떻게 해요? 아이가 약하고 힘들어하는 그 부분을 한 번, 두 번, 세 번 경험하게 하시고 알려주면 아이의 태도나 아이의 참여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자,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얼만큼 경험했느냐입니다. 건강하게 성장한 아이들을 보면 각 발달의 단계에서 경험해야 될 것들을 충분히 경험하고 지나왔어요. 어렸을 때부터 적극적으로 몸을 움직이고 방이나 거실을 기어다니면서 온갖 것들을 입에 넣기도 하고 어지르기도 하고 그렇죠. 신체나 모든 감각을 이용해서 충분히 경험하기도 하고 또는 조금 더 성장했을 때 아이들끼리 소꿉놀이를 하면서 싸우기도 하고 삐지기도 하고 엄마한테 야단 맞기도 하면서 어떻게 해요? 아이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기도 하고 화해하기도 하고 놀고 싶어서 손을 내밀기도 하고 엄마한테 혼날까 봐 그 행동을 안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 맞는
감정 처리나 방법들, 소통하는 법들을 아이가 터득하면서 지나온 경험들이 많습니다. 그런데 이 빈도가 조금 적은 아이들은 또는 그렇게 친구들이나 또래들과 어울려 보지 못한 아이들은 그 방법을 알 수가 없어요. 자, 세 번째는 아이마다 색깔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이에 맞게 알맞게 접근하고 알려주셔야 돼요. 아이들을 잘 살펴보면 어떤 상황에서 화가 나는지, 감정이 폭발하는지, 공격성이 나오는지, 울게 되는지 잘 관찰하시면 알 수가 있어요. 또는 우리 아이가 기질이나 성향이 조금 달라서 다른 아이에 비해서 조금 예민하거나 반응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. 자, 우리 부모님들은 누구보다 우리 아이의 이런 부분은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돼요. 저에게 왔던 아이 중에 무조건 1등 해야 되는 아이가 있었어요. 제가 이해하기 쉬워서 자주 언급해 드리는데 1등을 못하면 무조건 울고 떼쓰고 드러눕던 아이가 있었어요. 간식을 먹을 때도 줄을 설 때도 어떤 경우에도 1등을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사회성 수업을 하면서 저희는 이 아이를 2등 시키거나 꼴찌를 계속 시켰죠. 한 2, 3개월 정도는 아이가 자주 많이 울었어요. 1등을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거든요. 그런데 2등 해도 괜찮아. 꼴찌 해도 괜찮아. 게임할 때는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어. 저 친구 좀 봐. 2등 했는데 울지 않잖아. 저 친구도 꼴찌 했는데 괜찮잖아. 그렇게 하면서 아이가 속상해서 울면 조금 기다려주고 다시 놀이에 합류시키고 아이가 2등을 하든 꼴찌를 하든 나머지 그 그룹의 친구들에게 수고했으니까 우리 다 같이 박수 쳐주자 해서 박수를 쳐주었어요. 자, 이 경험이 한 달, 두 달, 세 달쯤 되니까 아이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. 나 2등 해도 꼴찌해도 박수도 쳐주고 친구들이 수고했다고 해주고 잘했다고 해주고 괜찮은 거구나. 아, 그리고 게임을 하다 보니 저 친구가 1등 할 수도 있고 꼴찌 할 수도 있는 거구나. 나도 그렇구나. 이러한 여러 가지 감정과 그 상황에 대한 어떤 규칙, 이런 것들을 계속 경험하면서 배우다 보니까 한 3개월쯤 지나니까 어때요? 아이가 2등을 해도 잘 앉아있고 꼴찌를 해도 속상해하지 않고 울지 않고 그 자리에서 기다리는 거예요.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아이가 어떤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 상황을 정말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. 그 비슷한 상황을 계속 연출하셔도 되고 집에서 역할극을 하시면서 도움을 주셔도 좋습니다. 간혹 부모님들께 여쭤보면 연습해봤어요. 말씀하세요. 그래서 제가 몇 번 정도 해보셨어요? 그러면 일주일에 한두 번 해보셨다고 말씀하세요. 한두 번 하신 것도 정말 잘하셨는데 우리 아이가 이 방법을 조금 더 빨리 배우고 이 감정을 익히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이 해주시면 훨씬 도움이 되겠죠. 자, 그런데 제가 아이마다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이 앞에 울었던 아이는 무조건 저희가 2등이나 꼴찌를 시켰지만 반대의 아이도 있어요. 자신감이 너무 떨어지고 용기가 없는 아이들은 저희가 의도해서 그 아이를 계속 1등을 시킨다든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게 도와주어서 계속 아이들에게 칭찬을 받게 하고 격려를 받게 하고 선생님한테 인정을 받게 하는 거예요. 아주 작은 행동이나 조금만 달라진 것들도 저희가 도와주어서 아이가 계속 우와, 나 잘했구나, 할 수 있구나, 이러한 경험을 많이 심어주는 아이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아이의 현재의 모습과 그 마음의 상태, 그리고 지금 아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어떤 것에서 시작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이마다 접근법을 좀 달리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. 똑같은 수업 같지만 어떤 아이는 계속 1등을 의도하면서 시키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계속 꼴찌를 만들기도 한다는 거죠.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아이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잘 가르쳐주고 알려주면 아이들은 달라질 수 있어요. 그런데 조금 해보시다가 아이가 금방 따라오지 않는다고 해서 못마땅하고 화내시고 아이를 다그치거나 하시면 아이도 힘들 거예요. 좀 더 아이의 입장에서 아이의 시선으로 한번 들여다보세요. 아이는 그 상황에 대해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뿐이에요. 아이는 모르기 때문에 아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출하는 거예요. 아이의 눈으로 아이의 입장에서 잘 가르쳐 주시고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들을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것이 또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게 해주신다면 아이도
그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. 따라갈 수 있습니다. 생각해 보세요. 아이가 길도 전혀 나 있지 않는 산속에서 자기 나름대로 막 헤매고 찾고 넘어지고 이러는 과정에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 손을 잡고 이쪽에 오솔길이 나 있어. 이쪽에 길이 있어. 하고 아이를 손을 잡고 데리고 오신다면 처음에는 아이가 왜 데려가는지 몰라서 반항도 하고 싫다고도 하고 울기도 하겠지만 그 길이 조금 조금씩 가까워져서 보인다면 어떻게 할까요? 아이가 편안한 그 길을 따라갑니다. 그 길로 가고 싶지 않겠어요? 지금 아이가 이 모르는 방법도 저는 똑같은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 방법을 알려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셔서, 이렇게 했더니 내 의도가 전달이 됐어. 이렇게 했더니 저 친구가 내 마음을 알아줬어. 이러한 경험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아이는 빨리 그 방법으로 바꿀 거예요. 두 가지 선택 중에서 한 가지를 꼭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조금 더 해봤더니 쉽더라, 편하더라, 좋은 결과가 나에게 주어졌더라 하면 결론적으로는 그 방법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.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조금 힘들 수 있지만 꼭 명심하실 것은 아이들은 그 길을, 그 방법을 따라온다는 거죠. 오늘도 그 길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한 걸음 더 내딛고 한 번 더 연습해 보시는 좋은 하루 되셔서 우리 아이가 소통하는 방법을 잘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.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